이어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들은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지정 토론에 참여하신 6분의 패널께서 상호 토론을 하시는데 상대방을 지정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지정받으신 분께서 그 질문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1분, 답은 2분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으로 올라오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의 2번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교사들이 자체 활동으로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교사 스스로 자기 역량을 기르고 관계 형성을 위해 자체로 운영하기에는 해보았던 프로그램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우리 김두필 선생님께서 아까 그 토론하시면서 하셨던 질문이라 답변을 김두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좀 쉽고 선생님들이 잘 아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부담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도에서 프로그램을 구안했었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판단했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제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봤을 때 아까 했었던 말이 좀 반복되긴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물론 포커스 인터뷰에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인식되진 않아요. 몇몇 분들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꺼내서 실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저도 경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경력이 저보다 더 적으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지엽적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선생님, 학부모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있으면 전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되죠? 라고 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대화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난이도가 학생의 프로그램처럼 여겨진다라고 했었던 거는 실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해본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걸 갖다가 선생님들한테 심리적으로 뭐랄까요? 더 지지해주고 이렇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다기보다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투입할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한 형태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많이 봤었던 거는 몰입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몰입 못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좀 성인 대상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의 경험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힘드시고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들을 요구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대상자들한테 실행을 했다라면 물론 효과 좋겠죠. 네. 하지만 일반적인 선생님들 대다수를 모아놓고서 이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팀 발제자께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3번 프로그램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세한 예시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팀에서 개발한 세 번째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아까 초반에 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자료집으로 지금 경기도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학생이 그 중간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렇게 삼각관계 특정 내 아이와 만났을 때 그 결과가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의 활동을 내 아이만 바라보기 위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와 뭐 이렇게 한 선생님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육 공동체 안에서 넓게 좀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 팀이 좋다고 생각했던 건 우리가 스스로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서로의 소통의 이야기를 정하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규칙이나 약속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또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해도 좋지만 각자 하셔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팀 안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팀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 팀에서 개발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아까 답변 드렸는데 그 경기 학부모 TV 와 그 자료집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도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없다면 왜 없는지, 있다면 왜 홍보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게 뭐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잠깐 제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한 게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뭐였냐면 학부모 연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너무 막막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다른 학교에서 너무 반응이 좋았던 그런 연수들을 한 몇 개 제가 넣어주고 기타 사항란에 정말 또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다른 연수를 원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 했던 거는 첫 번째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대의원 회의에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로 나왔다고 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에 참석하신 대의원님들과 논의를 하였고 그 논의된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을 해서 모든 학부모님들께 또 공유를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대의원 회의도 원래 잘 안 오시잖아요. 회의도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중한 한 표를 던지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학교에 맞춰서 적용을 하신다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리그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회 활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공식화 과정, 즉 회의 전 의견 수렴이나 회의 후 공유 과정을 리더의 역할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네트워크 활동 시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을 텐데요. 제도적 장치는 아니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비전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전 공유는 처음 계획을 짜고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적인 활동 목적을 수시로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원 간 끊임없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예산 집행에 있어 학부모회에서 선 집행 후 결의한다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산 집행에 대한 아직 자율권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 좋은 의견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팀에 대해 1팀은 학부모회 활동 참여 실태
사내 분석이나 그 지수 결론에 대한 말씀이셔서 의견이 별로 없지만 1팀 발제자께서 혹시 연구자로서 보충 설명 또한 의견에 대한 공감 한계점을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 있어서는 1팀 연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또 질문도 들어왔고 저희끼리도 연구하고 보니 이걸 분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분리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최종 자료가 나올 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회 시에 이제 저도 학부모지만 학부모 총회 시에 보면은 저희가 한 3시쯤 항상 총회를 매년 3월 27일 날 저희는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은 또 아버지가 참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는 황금 시간이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올려주신 의견과 질문을 유목화해서 관련된 것만 이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지정토론에 참여하신 패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제와 토론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학부모의 네트워크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의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하신 박민정 연구위원님과 신원중학교 박현미 학부모님께서 연이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네트워크가 그간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의 인식을 넘어서 공공성을 확보한 확보와 정책의 뒷받침이 된다면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는 학부모 참여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저희 오늘 발제해 주신 것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2023년도 학부모의 활동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층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원 학부모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발제와 토론을 참여하신 박은영 연구위원과 포곡초등학교 김두필 선생님께서 연이어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이 올해 3년째인데요.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2년 넘게 개발하고 그것들이 계속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팀이 주제가 이번에는 교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었거든요. 근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 과정을 함께하는 동안 제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되게 감동도 받은 적도 있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부분들이 있구나를 공감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질문을 좀 세분화하는 것들은 저희 워킹그룹 이 팀이 함께 더 논의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제출하게 될 논문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교사님들도 학부모님들 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되면 혼자서 머릿속으로 얼마나 대화의 시나리오를 써보고 또 중얼중얼 혼자서
연습도 해보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고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구 워킹그룹의 노고에 마음속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또 해결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학부모 학교 참여 실태 분석에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하신 강미희 연구위원님과 태전고등학교 박진홍 선생님께서 연이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수 활용을 통한 학부모 참여 실태 분석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저희 연구팀이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통계다 보니까 뭐 F 검증, 뭐 T 검증 해가지고 그런 걸 하다가 신뢰도가 어쩌니 타당도가 어떠니 이러면서 한층 더 저희가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자원들이 모아져야지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어쩌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인 것이 저희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영향이 강화되고 더욱더 2023년도에는 더욱더 활발한 그런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많이 기대감도 있었고 설레감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회장이나 학부모 부회장이나 또 권역 대표들을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느껴졌던 그런 값진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나올 때가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이 될 때예요. 그래서 각 교육 주체가 자기 결정권을 갖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합의된 부분이 진행이 되었을 때 실패도 다 같이 도와서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성 같은 게 이제 살려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학교가 되자고요. 두 번째는 학교나 교실 등의 모습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또 요구도 많아지고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제도가 이제 개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갈등 부분을 개인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잘못해서, 학생이 잘못해서, 혹은 선생님이 잘못해서, 또는 학교가 잘못해서 있는데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많이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이나 여건 개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야지 그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성과 이와 같은 구조적 접근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의 활성화는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자발성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과 그동안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워킹그룹에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까지의 실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추후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학교 현장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로 교육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자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자치 시즌3 학부모 학교 참여로 미래를 함께 그리다 의 학부모 교원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